밤비가 추적추적 하더니 아침엔 하얗게 벌판을 뒤덮었습니다. 괜스런 걱정거리 하나가 추가됩니다. 겨우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 꽃잔디가 얼음 화상 입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자목련이 입을 벌렸던데 그 입속으로 한기가 들지는 않으려나 걱정합니다. 쓸모없는 걱정으로 희뿌옇게 무거운 공기, 이제는 걷어졌으면 합니다. 3월 말이나 되었으면 꽃에 설레야 하는데 그런 설렘을 안고 그를 만납니다. 그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웃고 있습니다. 춥지 않아요? 원놈의 추위가 가지를 않아요. 옷을 몇 겹이나 껴입은 그의 겨울은 나보다 유난히 더 긴 모양입니다. 그래도 창문 밖을 빼꼼하였다는 말은 나에게 기쁨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발은 분명 외로움이기도 하지요. 그런 외로움으로 그에게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으로 해 뜨면 창밖의 논밭에 눈맞춤하고 해지면 어두운 눈을 비벼 그는 그의 명징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놈의 자식들은 전화 하나 없을까요?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걸까요? 나는 알 수가 없지요. 그들만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내가 그 이유까지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개인사와 가족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쓰거운 처지의 노인이 내 앞에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의 푸념과 하소에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나의 가슴도 덩달아 쓰거워지니 그의 현재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아 온기만을 전달하지요. 버려진 거지요. 이웃은 내 얘기가 아니니 참으로 쉽게 말합니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라면 분명히 발끈했을 사람들이 말입니다. 남의 얘기니 편하게 배설할 뿐입니다. 발끈할 필요도 동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자녀들과는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바쁜 일만 마무리되면 조만간 찾아온댔어요. 물론 내가 올고다 다른 이의 아픔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이 온전히 타인의 것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옹호하지만 씁쓸하지는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한때는 분홍빛 감도는 수국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무엔 함지만한 꽃들이 풍성히 달려 있었지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호탕하였고 명문대생이라 하여 지역의 자랑거리였으며 남들 탐내는 대기업 임원까지 이어진 그의 삶은 풍성한 수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국이라 하여 그 탐스러움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비바람에 꽃잎은 흩뿌려지고 가지는 말라가고 만 것이지요. 나는 그가 참 불쌍합니다. 차라리 기초 수급이라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불쌍하진 않았을 텐데 어디서 반찬 배달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작지만 화려한 언덕 위의 집이 불쌍합니다.
고급 자재로 치장한 그의 집은 어울리지 않게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그의 떡진 머리와 수염이 불쌍합니다. 쥐 사체와 개털로 엉긴 옷으로 냄새가 고약합니다. 아직도 카랑카랑 자존심 부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빨이 불쌍합니다. 그런 고집으로 이익과 자녀의 도움을 거부해왔으니 말입니다. 밥인지 아닌지 모를 쌀 덩어리들이 불쌍합니다. 푸른빛 분홍빛으로 채색만 요란할 뿐입니다. 나의 감정이 젖어감에도 그의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세월을 잊고 명징함을 잃었어도 한박한 수국의 자부심으로 그는 버티나 봅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누구라도 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꽃잎이 사그라들었을지라도 그는 감사를 알고 염려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지는 인간의 품위입니다. 그러니 동호 반복일지라도 그와 인생과 철학을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가 그의 공간으로 나를 허락한 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수국의 자존심으로 문 닫은 거인의 겨울성이 되었던 공간을 나에게 열었으니 다시 봄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누군가 우리 집 숟가락을 훔쳐간다고 문 잠그던 그가 나를 허락합니다. 주변에서도 참으론 신기한 일이라 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나무랐답니다. 자녀들도 나무랐고 사회복지사들도 요양보호사들도 나무랐답니다. 주방을 나무라고 거실을 나무라고 침실을 나무랐답니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나무람은 아직도 한 자락 자리 잡은 수국의 꽃잎에는 어울리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렇게 그는 자존심으로 더 불쌍한 노인네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나무랄 것은 참 많았습니다. 꾸릿함도 참아야 했으며 지의 사치에서 올라오는 역함과 두려움도 참아야 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앵앵거리는 파리떼의 엉김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있는지조차 잊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손을 잡자 그도 나의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침이면 자기가 언제 오나 창문 밖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던 그가 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잊은 것은 아닙니다. 아유, 아버님, 이렇게 잘생긴 분이셨어요. 마트 캐셔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그녀들의 칭찬에 그도 머쓱하니 머리를 극적입니다. 저 여자들이 나를 알아요? 그의 귓속말에 나의 입은 아빠 미소 같아집니다. 찬사가 오랜만인가 봅니다. 그게 그를 으슥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개중에 깨끗한 옷을 고르기도 합니다. 잘된 일입니다. 물론 그의 집은 천천히 다시 고급함을 찾아가고 있지요. 나무람이 그를 움츠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사회복지사들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은 찬사가 그의 품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도
나에게도 수국꽃을 피웠던 시절이 있었노라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란만 봤다니. 그래도 다시 겨울은 가고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요즘 난 자기 때문에 살아요. 언제까지 그와 함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수국은 꽃잎을 떨어뜨리고 이파리마저 떨어뜨렸지요. 마른 가지는 점점 아이가 되어갈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그라들겠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선 민들레가 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품위이겠지요. 거인의 겨울성을 깨뜨리는 일, 다시 민들레를 피우고 수국이 피어날 자리를 만들어내는 일, 명징하지 않게라도 감사와 염려의 꽃을 피우는 일. 그가 다시 말합니다. 이젠 화려한 날을 꿈꾸지 않아요. 이대로 가야 할 길 갈 뿐이죠.